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48.3, 국민의힘 37.5, 개혁신당이 4%가 나왔네요. 11%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막 그런 여론조사가 쏟아졌었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돌아오죠. 이게 민심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단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죠. 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진짜 이번 총선에 혁명이다. 김어준 없었으면 엄청 휘둘렸을 거예요. 여조 가스라이팅에 또다시 당할 수 있었는데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준 게 너무 컸습니다. 감사드리고, 뉴스토마토에서도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비례정당입니다. 국민의미래 31.3, 조국혁신당 24.6, 더불어민주연합 23.3, 개혁신당 5%입니다. 새로운 미래 3.4. 이러면은 이대로 나온다면 새로운 미래도 한석 가져간다는 뜻인데 요거 안 되는데요. 자,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오픈빨이 아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사건건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뭔 소리냐, 민주당 몰빵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만 민주당 몰빵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조국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이재명에게 도움이 안 된다. 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단 한 석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가겠네? 안정권이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더 이제 다급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은 현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이 지지율은 거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찍을 사람들은 조국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저주하고 비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으로 가 있는 표심을 우리 쪽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아니라 조국한테 속으면 문재인의 하수인이고 내각제 뭐 이딴 소리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뭔가 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국혁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찍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국혁신당은 단순한 오픈빨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섭습니다. 자, 지지정당 바꿨다 18%, 바꾸지 않았다 76%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였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왔죠. 공천 이전에는 47.2, 38.6 비슷합니다. 공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용한 공천에서 국민의힘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추세를 좀 보면요, 지역구 투표 정당 쫙 올라갑니다. 쩍벌 그래프 오랜만에 나오네요. 쩍벌. 자, 결국은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여론조사가 오염이 됐었던, 국민의힘이 경선을 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었던 데이터였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비례투표 정당 추이는 보면은 국민의 미래, 국민의당, 국민의힘, 여기는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자, 비례정당의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왜 빠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을 봐야 돼. 이게 지금 거품이라는 건데,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빠지는 건 조국혁신당이 올라가는 거에 좀 영향을 좀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조국혁신당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압도적인 숫자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금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국혁신당이 올라가는 만큼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의미 없고요. 그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지금 잡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와 버렸는데, 전지혜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연합 1번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유엔사 해체, 그러니까 반미 단체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거 우려 있다,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인물인데 시민단체에서는 뭔 개소리냐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합정신에 위배된다, 민주당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처음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전지혜라는 인물이
자진 사퇴를 해줬어요. 이제 진짜 더불어민주연합이 잘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란이 되는 인물,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나는 비례를 찍겠다라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꽤 많냐면, 나 소수정당 누군지도 모르는 진보당이니 뭐니 얘네들한테 표 주고 싶지 않아, 이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소수정당 추천 인물들이 이런 모양새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유엔사 해체, 반미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미국이란 나라가 착하기만 하고 위대하기만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묻으면 안 돼요. 이재명한테 이런 사람이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라고 했으니 잘 걸러내야지 되는데, 일단 시민단체에서 한번 강짜를 놨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우려를 표하니까 니들이 뭔데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걱정이 앞선다. 지금 비례연합 20명 명단 나왔나요? 저가 그걸 못 봤는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국회 활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일인데 조국혁신당은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너무 속 시원하잖아.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 죄에 해당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위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해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 자, 이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은 뭐냐? 고발 사주 의혹. 한동훈 네가 사진 보냈잖아. 60회장 사진 보낸 거. 이거 특검으로 조사해야 된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관련 의혹. 그리고 한동훈 자녀 딸의 알렉스안의 입시 비리 의혹.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이거 말고도 걸리는 거 다 털겠다.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만큼만 하라. 우리가 늘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안 됐죠. 조국이 들어가서 한동훈 조국 가족만큼 털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논란부터 출발을 하니 지지율 반등이 좀 어려운 거다. 이게 연동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을 소수당을 끼워준다라고 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조국혁신당은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난 소수당 누군지 모르는 애들 국회에 입성하는 거 탐탁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조정훈 같은 사람이 거기에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요,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의혹이 없는 사람들로 딱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가 영입이 됐어요. 강미정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할 수 있느냐, 능력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저도 강미정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상징성이 있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
모습을 보면, 진용을 보면 정치로 떠밀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신장식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박은정 검사도 마찬가지고, 차규근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윤석열, 한동훈이 만든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타도란 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만큼은 잘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 그러니까 다른 능력 배제하고 그것만 봤을 때 먹히는 카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미정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구도상 먹히는 인물들이 자꾸 모이고 있다.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이거 우리는 붓으로 들어간다. 너무나 심플하고 선명하니까 많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 편하게 조국 혁신당을 하는 겁니다. 지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 개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검찰 개혁 말고 다른 일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 정신이 검찰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자꾸 모이는 것,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검찰개혁에 선명한 사람들이, 상징적인 인물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지하겠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한테 휘둘리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는, 이래서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쉽지 않다. 조국혁신당한테 너무 많이 뺏긴다. 조국혁신당이 한 6석, 7석 이 정도 가져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10석도 넘게 가져갈 것 같아. 큰일 났어. 아이씨. 이게 어쨌든 파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가져갈 파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뭐 몇 석 더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정해져 있는 파이에서 나눠 갖는 건데, 더불어민주연합 뒤에 뒷번호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2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러면 15석에서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큰일 날 일은 아닌데 이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순번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뭐 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몇 명까지 인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선거 프레임을 잘 활용하고 있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일단은 잘 긁어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고발도 하면서 행동으로도 옮기고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한동훈 특검법부터 발의하겠다. 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말도 못 꺼냅니다. 말도 못 꺼내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확실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면 꺼내기가 어려워. 옛날에는 정의당이 이런 걸 해줬는데 정의당이 완전히 윤석열 이중대가 돼버려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옛날 정의당의 모습을 해준다, 그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이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긴장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좋은 인물들 좀 배치 좀 잘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공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50%를 결정을 해요. 이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원들이나 이렇게 뭔가 좀 더 투명하고 상향식 공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넓혀줘야 되는데 심사위원 50%가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지금은 몰빵해야 된다고 우긴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찍지 않아요. 민주당 비례정당이 한 표라도 더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민주당 비례정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몰빵 해봐야 그 표가 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 찍어요. 조국혁신당 찍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찍고 조국혁신당 찍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기 때문에 지역구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문제는 이제 비례 후순위 뒷번호에 배치된 분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진짜 잘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아 정말 좀 잘합시다. 백승아 이건 인재 영입된 사람이고 오세희 강유정 평론가 강남대 교수 좋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위성락 임광영 박홍배 정의로 김준환 곽은미 백혜숙 전예원 전예현 허소영 강경윤 조원희 서승만 들어간대. 서재헌 최영승 송창욱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서승만 한 명 빼고 강유정 서승만 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서승만 박사 앞번호 줘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뒷번호 받으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람들을 그래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당직자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직자들 보면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이런 사람은 경북도당위원장 고생했으니까 비례 하나 주는 거고 이런 것도 사실 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정의로 전 민주당 총무국장 그 다음에 후순위에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강경훈 민주당 여성국 국장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 위원장 서승만 이거 후순위에 서승만이 들어가 있네. 서재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당직자 민주당에서 열심히 했었던 뭐 이런 분들 중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순번은 아직 안 정해있는데 어쨌든 비례대표 앞순위 후순위 그룹 둘로 나눴는데 서승만 박사님은 2그룹에 들어가 있어. 야 이거 진짜 걱정이다. 서승만처럼 전투력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뒷번호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명단 안에 들어갔으니까 서승만 박사님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게 비례정당이요 아마 선거운동을 못할걸요. 이게 아마 선거운동을 못할 거라 조금 안정권에 넣고 전국 돌리는 게 서승만 박사를 전국으로 선거운동 돌리는 게 유리한데 참 아무튼 그래도 후순위에 서승만 박사님이 올라와 있으니 우리가 아는 이름은요 강유정 강남대 교수 서승만 2명밖에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했다. 물론 인지도가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지도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상징성을 부여를 하고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2명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당직자 챙겨줘야 되고 농어민 뭐 이런 쪽도 챙겨야 되고 비례할 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으니 소수정당이랑 시민단체 추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또 배려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럴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힘이 좀 빠지네요. 힘이 좀 빠집니다. 이러면 이제 서승만, 강유정 강유정은 선순위에 배치됐는데 서승만은 왜 후순위에 배치해주냐고. 민주당 비례정당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당간당하네요. 그래도 이름을 올렸으니 20명 안에는 일단 들어갔으니 다행입니다. 15번 안쪽이 저는 안정권이고 15에서 24위는 지금 안정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15번 안쪽으로 서승만 박사님이 좀 받아야 되는데 진짜 전투력 있거든요. 누구보다 선명하고 참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조국혁신당의 어쨌든 돌풍 이건 현상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더불어민주연합 일단은 인원을 발표했으니 이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해서 알리느냐 순번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네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